역사는 엿쌤. 안녕하세요. 역사는 엿쌤의 여동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조선시대 태종 때 온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일본이 코끼리를 조선에 보내온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빨리 알려주세요.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죠. 우선 조선 초 태조 이성계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안피디님, 조선이 건국할 당시가 몇 년도인지 기억하시나요? 1392년이요? 제가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아, 맞아요. 1392년 7월에 조선이 건국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일본도 그때 남하고 북이 갈라져 싸우던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56년에 걸친 남북조 시대가 막을 내린다.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남과 북이 갈라져 싸우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그 당시 고려였어요. 고려 말의 왜구들이 많이 침입을 하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본의 국내 상황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본인들의 식량과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를 약탈하는 왜구로 나타난 거죠. 왜구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라 이름 왜자에 도적 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적대예요. 고려에 굉장히 이제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때 왜구들을 물리친 장군이 바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럼 조선이 세워진 다음에는 일본이랑 어떻게 지냈어요? 일본이 국내 상황이 안정되어 가자 조선과 친선을 도모하게 됩니다. 일본은 화해의 뜻으로 고려 말 왜구에 침입돼 잡아간 백성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일본 축주태수 장충가가 승려 장주, 종순 등을 파견하여 사로잡혀 있던 조선인들을 돌려보내고 친선도모를 청하였다. 그때는 일본이 조선에게 화해 신호를 보낸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일본이 포로나 조선의 백성들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원숭이까지 보내요. 일본 구주절도사 원효준의 사자가 우리나라에서 보낸 중 덕명과 함께 와서 왜구에게 잡혀갔던 남녀 659명을 돌려보냈다. 또 법명에 원숭이를 바치니 사복시에 두게 하였다. 일본이 원숭이 일본이 진귀한 동물들까지 바치면서 조선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뭔가 일본이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이 조선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선에게 이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뭔데요?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바로 대장경입니다. 8만 대장경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일본이 왜 대장경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일본은 그 당시 불교가 발전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대장경이지요. 고려의 대장경이 유명하다는 것을 안 것인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계속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일본국 진서절도사 원효준이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기록에 요청한 사실이 나오잖아요? 제가 살펴봤는데 일본은 태조 때부터 세종대왕 때까지 사신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 대장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끈질기게 조선에 요구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411년 태종 제위기에 일본이 코끼리를 선물로 보내온 것입니다. 원래 이 코끼리는 한국의 왕,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에 보내온 선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3년간 기르다가 조선에 보내온 것이죠. 일본은 왜 3년만 기르고 조선에 넘겼을까요? 아무래도 먹는 게 감당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대한 코끼리를 조선에 선물로 보내면서 대장경을 얻어오려는 수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끼리를 선물을 보낸 후에 조선에서는 태종이 대장경 인쇄본 한 부를 주었다고 하네요. 일본 국왕의 사신이 돌아갈 때 우리 왕이 대장경을 구합니다. 라고 하니 왕이 대장경 일부를 주라고 명하였다. 일본이 코끼리를 보낸 목적이 어찌되었든 양 국가의 친선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조선은 코끼리를 끝까지 잘 보살펴 주었고, 코끼리는 사고를 치긴 했지만 태종과 세종대왕의 보살핌 아래 조선에서 편히 잘 먹고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요약하자면 일본은 국내 상황이 혼란한 틈을 타서 외국의 도적질로
고려를 약탈하였지만 조선이 세워진 이후에는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잡혀간 백성들 원숭이도 보내고 코끼리도 보냈지요. 그런가 하면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조선의 대장경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조선이 외교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도록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상 조선 초 일본과 조선의 외교 관계에 그 관계 속에서 조선에 온 코끼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이야기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여러분들 안녕. 역사는 엿쌤.